민주당 얘기하면 또 짜증나긴 하지만 민주당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 요즘에는 옛날에는 진짜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봤거든. 네. 막 에이 그 민주당 이재명 그 저 잘못한 거 얘기해 이러는데 요즘엔 그쪽보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지금 이 전당대 얘기하는 걸 더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방학 숙제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시죠. 너무 투명해. 너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하고 이제 9월 6일 날 변론을 종결해요. 드디어. 이거는 변론 종결한다고 재판부에서 얘기하면 전날 이후에 또 기일을 잡지는 않습니다. 보통. 예. 뭐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으면 그 전에 하라고 얘기를 다 하니까. 무조건 마지막인 거죠. 그렇죠. 전날이 무조건 마지막이고 예. 9월 6일 날 변론 종결을 하면 이제 10월 보통은 2, 3주인데 2, 3주. 근데 재판이 이게 좀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재판이고 좀 내용이 많잖아요. 조금 신중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판결문을 쓰려면 그 시간이 좀 걸려서 저는 한 달 정도 봐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 늦으면 10월 둘째 주 정도 선고가 나지 않을까. 1심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무슨 혐의인지 사람들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대충 기억하죠. 네. 거짓말한 거다 사람 몰라 이거. 그건 기억하죠. 그렇지. 골프를 쳤는데 난 모르겠다. 골프를 쳤는데도 모르겠다. 네. 뭐 온갖 뭘 다 해줬는데도 모르겠다.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기 그 처장을 몰랐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난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사실 선고에. 왜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어.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정말 이재명 대표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일부 소위 핵심 개딸이 아니라면 그래도 사실 김문기 처장은 알았겠지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 민주당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걸 허위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가 일단 1차적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 정도라면 충분히 알 거라고 추인할 수 있을 거로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갈림길이에요. 정황만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결국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라는 또 하나 있잖아요. 백현동 관련해서. 그거는 무조건 유죄야. 그거 무조건 유죄.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거의 예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100% 유죄입니다.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명 후보가 1심이지만 비록 100만 원 이상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에 나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이제 뭐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되면은 다음 대선 못 나가는 거잖아. 대선 못 나가기도 하고 이게 대선 때이기 때문에 선거 보존 비용 다 토내야 되잖아요. 그게 한 400억 될 걸? 400억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 협박이었다라는 거는 100% 유죄. 여기에 김문기 처장 알았다 몰랐다까지 유죄가 나오면 100만 원 넘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당사를 팔아야겠군요.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무조건 100만 원 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보다 민주당이 토해낼 400몇십억이 사실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사실 그게 더 현실적인 걱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 유죄가 나온다면 이건 이론적으로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 맞거든. 무조건 100만 여러 가지 양요소를 고려하면 아마 거의 이 관련된 분석하는 분들 거의 비슷하게 할 거예요. 무죄가 아니라면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나온다. 김문기 처장 부분 유죄, 국토부 협박 어쩌고 유죄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100만 원 넘는 게 맞는데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게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피선거권 박탈의 일단 주요 핵심 아젠다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피선거권 박탈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문제야. 400몇십억을 토해내야 된다 민주당이. 그게 약간 재판부한테 부담이 될까요? 부담이 되지. 이거 민주당이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이거는 이재명도 당사 팔아야 돼. 하긴 판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좀 걱정이 좀 돼요. 판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근데 제가 당사 대충 얼마인지 아는데요. 그래요. 그 융자 받고 하면요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낼 수 있다? 네, 부담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슬슬 방학 숙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개학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방학 숙제
뭐 단식해서 미루고 뭐해서 미루고 일기는 나중에 몰아서 쓰고 해서 미뤄왔는데 개학이 다가오는 거예요. 개학이 다가오는데 첫 번째 방학 숙제가 지금 이제 담임한테 검토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안 했잖아. 이거 사실 나는 제대로 제대로 안 했죠. 맞아요. 방학 숙제 제대로 안 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테이프를 끊는데 일단 나는 만약에 100만 원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일부 유죄가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이재명한테는 큰 타격이 된다. 네, 형님 이게 항소할 거잖아요. 100%. 100% 항소하지.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법률가가 아니니까 이화영 재판 판결 나오고 나서 똥줄이 타잖아요. 그렇지. 결론이 안 났는데도. 그렇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심 판결만으로 어쨌든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략 법률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경향상. 그렇지. 그랬을 때 1심 결정이 이렇게 나면 어쨌든 간에 그냥 이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타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화영 부지사 판결은 이재명 판결이 아니잖아. 근데 이화영 판결 나왔을 때 지금 좀 이따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 아직도 들썩들썩하고 있어. 아직도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그렇죠. 또 조작했다 그러고 난리잖아. 근데 이거는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에요. 직접 유죄가 처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순백에 결백한 사람이야. 그렇죠. 너무 착하고. 전부 다 지금 이거는 순백에 결백한 사람인데 지금 검사들이 검찰 정권이 무도하게 지금 증거를 조작해 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옥죄고 있다가 이제 그들의 주장 아니야. 우리 아바이를.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상징성이 있겠군요. 그것만으로 내가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더라도 이것만으로 타격이 꽤 크다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판결은 이제 1심에서 이렇게 나오면 항소심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내가 재판장인데 재판을 받아. 근데 막 지금 어떻게든 막 좀 피해가고 막 시간 끌고 그래야 돼. 그래서 막 얘도 증인 신청해. 이거 고기가 고기다라는 거 다 지적했단 말이야. 시간을 막 끌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판단을 했잖아. 그래서 1심에서 다 판단했어. 이 고기도 싱싱하고 이 고기도 문제 없고 이건 네가 거짓말. 이 고기 맛없다는 건 네 거짓말이고 다 판단됐어. 근데 항소심 가서 또 이걸 이 고기가 또 이상하고 하고 또 얘기한단 말이야. 이미 판단했던 거를. 이거는 판단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증인을 부르면 안 받아줘. 그러니까 1심에서 사실 판단했던 증거 조사했던 것들을 안 해. 그러면 새로운 것들만. 그렇지. 새로운 것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네. 항소심 빨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에서 이게 문제가 되면 진짜 제대로 똥줄이 탈 거야.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요즘의 분위기가 약간 이제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재판 개혁 쪽 얘기를 조금씩 판사들을 압박하려는 얘기들을 조금씩 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잘못했다고 존나 난리를 쳐놨는데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그러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판결하지 못한 판사 책임이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 판사한테 칼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한숨 나오지. 항상 제가 요즘에 제일 무섭고 와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거거든요. 그렇지. 일단 하여간 걸리면 그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물어뜯는다. 그러니까 난 사실 이번에 이화영 판결 나올 때 좀 놀랬던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화영 판결의 첫 번째 논평이 검찰의 증거 조작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평이어서 잘못 나온 줄 알았어 나는 그 논평이. 증거 조작. 잘못 나온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을 뭐라는 게 아니라 검찰의 증거가 조작된 게 밝혀졌으면 무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화영이.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무서운 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 야권 수사검사 무더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한 명이야? 아니 뭐 유일신이야 유일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방패. 이재명의 방패. 아니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이 이거 이화영 진술이 신빙성은 믿을 수 없고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들고 나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죠. 그것도 안 되지만. 근데 유죄가 나왔는데 야 검사 조작했지. 너 탄핵. 여전히 이화영은 술을 먹여서 진술을 바꾼 걸로 지금 계속하고 그렇죠. 계속 논란이 되고 우리 상용이 너무 힘들겠어.
내 후배 그 우리 박상용 검사 요즘에 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여전히 탄핵을 할 때 항상 지금 입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네. 근데 상식적으로 너무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저기 박상용 검사가 진짜 지금 공손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막 약간 야 그 정치인들 막 당 대표급 와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깍듯하게 한대. 조사를 할 때요. 굉장히 깍듯하게 한대. 보통 피의자들보다 훨씬 깍듯하게 한다고. 왜냐하면 거기 변호사도 있고 본인이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할 거 아니야. 야 검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다. 예, 그래서 더 조심한대. 그러니까 그냥 일반 피의자 조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네, 그렇겠지 오히려. 당연히. 그렇겠죠. 이화영이라는 사람도 전직 국회의원이고 네, 경기 부지사 수준 그 이 사람도 함부로 못해. 그렇죠. 무슨 야 너 술 한잔 하고 저 연어도 주고. 이게 안 돼. 그리고 변호사도 있잖아 같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변호사였어. 그 지금 물론은 민주당이 아니지만 그 뭐 얘기하는 우리 맨날 그 친한 변호사가 있는데 검사가 무슨 깡으로 네, 무슨 깡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술을 조작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술을 조작했대. 그렇죠. 그리고 검사를 탄핵한대잖아. 탄핵한대요. 그리고 한명숙 총리 수사한 검사 탄핵한다던데? 그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이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원희룡 후보 또 갑자기 내가 전당대로서 미안한데 원희룡 후보 이런 걸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니? 문제 제기해야죠. 저희 당이 아마 다 같이 아마 여기에서 문제 제기할 겁니다. 저기 내분의 후보가 의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이라고 욕하고요. 검찰에 대해서 야 너무 야당한테 가혹하게 하는 거야 아니고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것까지는 야당이니까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검찰은 행정부 그렇지. 소속인데 입법부가 다수당의 위치를 사용해서 이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행정부에 견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당신들 명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검찰이 본연의 공명정대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고 이것들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지적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럼 저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니네 야당 수사 관련된 거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탄핵한 적 있어? 한 건이라도? 없지. 이게 그렇게 못하고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서로 존중해야 하잖아요. 당연하지. 행정부에서 입법부를 맨날 존중해야 된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라 맨날 주장하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사실 국회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190석 가졌다고 해가지고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로지 누굴 위해서? 대표를 위해서. 그 한 명.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 정도 상황이라면 네. 어떻게든 뭐 똘똘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똘똘 뭉쳐서 저쪽이랑 싸울 생각을 했는데 계속 뭐 한동훈 죽이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쯤 되면 제가 아마 이 정치하다가 갑자기 저기 국민의힘이 하나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난 그러면 화나면 저거를 아마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저희 토론 주제로 나올 거거든요. 누가 가장 아프게 효과적으로 때리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다르진 않을 것 같고 이거를 진짜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최소한 토론할 때 당대표가 누가 되든 국민의힘을 위해서 서로 협심하겠다, 합동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계속 요구해야죠. 그걸 요구하지 않고 그거 안 하면은 그거는 정말 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일 비전 발표회가 있습니다. 아. 내일 전체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 비전 발표회가 있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선언식까지는 아니어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 이제 당에서 아마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진짜 저 국민의힘은 미래가 난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번 슬로건과 정반대로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그거는 많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지적과 좀 견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1차적으로 검찰 악마화가 메인이고 거기에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나랑 친한 우리 박상용 검사를 우리 상용이 너무 힘들어 지금. 그냥 국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가와 시스템과 싸우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그리고 자기들이 항상 다수인데 자기들이 항상 약자래. 환장하겠다니까 진짜. 예,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지겨운데 상임위에서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나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지경인가를 모든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하루아침에 입장이 뒤바뀔 수 있는 게 정치 영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저거 지금 만약에 저렇게 정말 무도하게 휘두르는 저 다수의 권력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막상 그 대상이 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운가.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요즘에 제가 진짜 이 뭐 국민의힘 보고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막 끓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어우 진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나도 저긴 한심하죠. 최소한의 사회 시스템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요.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봤어요? 돌풍 봤습니다. 열나 재밌지. 설경구 나오는데 기가 막히던데 진짜. 아 우리 토요일 정주행했어요. 아 저도 비슷하게. 토요일 정주행.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재밌지. 네. 너무 재밌지. 갑자기 대통령을 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세요. 난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진보한테 엄청나게 뼈 때리는 드라마라 일단 생각이 들고 나 그래서 설경구 씨가 출연한 게 막 의외라고 막 누가 질문도 했더라고. 네. 물론 뭐 거기에서 보수를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에 보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이게 약간 그 메이크업 이게 하여간 비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지금 뭐 스폰은 아니지만 거기 그 민주당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민주당 이야기야. 민주당 이야기인데 당 로고 색깔은 또 우리 당 로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어쨌든 간에 이제 정치 덕후니까 학자고 그러니까 보면서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사건들이 그죠. 그러니까 저도 와이프랑 그 돌풍을 보면서 어머 이거는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는 이거 같아. 개꿀잼. 정말 재밌어요. 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재판은 법원이 하는 거야. 네.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그게 또 대통령의 그거죠. 그리고 막 뭔가 내가 잘못했으면 검찰 개혁하잖아. 네. 거기 나와 그런 거. 내가 잘못하면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검찰에 무도한 검찰 나오는데 아 진짜 저 새벽별님 설경구 대통령 되자고 해서 혼자 박수침. 진짜 그게 제일 픽션이었어. 설경구가 구도상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하여간 그때 그 저거잖아요. 반란표. 반란표. 역선택 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하여간 설정들인데 저는 지금 대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국가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여야를 떠나서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검찰 개혁이든 판사 개혁이든 개혁적인 구호를 외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유일하게 자기네 당 대표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한 거다. 그게 밝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수성은 인정받기 어렵다. 라는 점을 맞아. 아 진짜 나는 요번에 막 저기 뭐 검찰 뭐 공격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뭐 그냥 뭐 당대표 그러니까 구호로 하는 건 뭐 모르겠는데 탄핵을 넘어서 또 제2의 검찰 개혁해가지고 이제 검사란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 네. 그 정도가 되면은 나라가 아닌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의 로펌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재명의 로펌 맞지? 국회 안에 검찰청을 만들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조적인 이야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야기인지 진짜 잘 생각. 근데 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러니까 초반에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요. 그때 당내에서 심심치 않게 본인 개인의 리스크와 당을 분리시켜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 얘기하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저기서는? 그러면 저거 출당이야. 그 비슷한 얘기도 안 나오던데 이제는 출당이라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게 역치가 낮아져가지고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민주당을 보면서 요즘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1인 유일 정당이잖아. 예. 난 솔직히 막 진짜 뭐 극단적으로 북한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바이. 반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정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어차피 이재명은 전당대회도 나오잖아. 네. 혼자 나오시. 그냥 추대하지 그냥. 근데 또 추대하면 또 약간 눈치 보이니까. 김두관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또 누군가 또 나오면 또 개딸들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겠어. 보통은 자기 이름도 좀 알리고 각이 안 나와. 뭔가 좀 하려고 나오는데 나와서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통령 선거 나가게 해드릴 테니까 저 당대표 주세요. 이거 말고 할 게 없을 것 같아. 깔 수가 없어. 강선우가 출마 선언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내가 최고위원 나가다. 그러려고 최고위원 나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수준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누가 더 세게 얘기하고 누가 더 세련되게 얘기하고 그 싸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랑 몇 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뒤에 하는데 걔네 결과를 미리 알고 우리가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지. 결과 알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뒤에 그 하는 스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결과를 공개했어요. 예고편에. 그러니까 저희 당대표 선거는 전략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하더라도 어차피 저쪽 상대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렇지. 누가 이재명을 제일 잘 싸울 건가 이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누가 이재명과 제일 잘 싸울까. 제가 요즘에 그 오늘 컷오프 관련해서 지금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슬로건도 논쟁이고 슬로건은 김재원 아저씨 때문에 계속 논란인 것 같고 뭐만 하면 논쟁이라서 진짜 힘들거든요. 이번 선관위가 시간이 없으니까 전대 준비위원회를 따로 안 만들고 그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약간 기획 쪽 일을 저는 이제 그쪽 파트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힘든데 민주당을 보니까 저쪽 전준이가 진짜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이 안 나와. 이걸 어떻게 짜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후보 그러니까 근데 김두관 아저씨 나오긴 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질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판하던 이인영 후보도 뭐 어쨌든 안 나온다면서요.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보통은 나와서 자기 존재감을 뭐 이렇게 좀 하고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나오면은 좀 당내에서 존재감도 좀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 네. 존재감을 세우면 출당 당할 것 같아. 존재감을 세우면 출당 당해. 큰일 나는 이게 거죠. 당이야 이게? 이게 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당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당도 있을 수 있지. 발달한 그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들 뿐. 그리고 이런 당이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제1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서글픈 건 이런 당이 일당이 되게 만든 국민의힘이 정말 그 잘못은 저희에게 있다. 그 맞습니다. 생각이 너무 화가 좀 많이 나고 뭐 어쨌건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재명 살리려고 뭐 검사 탄핵부터 뭐 그 판결이 났는데도 이화영 그 저 조작이네 하니까 오죽하면 검찰이 일찍 올렸어요 오늘. 네, 검찰이 바로 대응하던데요. 일찍 원래 올렸어. 그렇게 이제 안 하잖아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네.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고 이런 정도의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를 바로 잡으려면 보수가 일단 바로 서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때리죠. 근데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아까 초반부터 막 좀 질러댔는데 제가 오늘 너무 질러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죄송하고 저 원래 약간 나는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 편이지만 오늘은 이제 내가 약간 저기 좀 뭐 구독자분들이나 아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지랄을 한번 한 거예요. 지랄이라는 평가에 썼네. 저는 이게 되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원래 그러니까 제가 패널이고 진행자가 이제 대장님 진행자신데 오늘 약간 바뀌었어. 진행자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를 우리 후보들께서 보셔야 해요. 우리 후보들께서 이런 이 목소리들이 이게 왜냐면 대장님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 당원분도 걱정하시니까 그 부분이 뭔지를 아주 신중하게 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최소한 배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빠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나 오히려 뭐 난 모르겠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먼저 한동훈 위원장 만나자고 절대 안 할 사람이긴 하지만 이 당의 어른이면 누가 돼도 당대표는 만나지도 않을 것 같아 느낌에.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차라리 저는 이번에 차라리 이미지가 뭔가 고착화 된 것 같아. 개그캐로 이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냥 이런 말씀 하셨다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그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친윤 네. 뭐 옛날에 이준석 대표 옛날 얘기했던 윤핵관이라고 많이 지명받았던 분들 뭐 나도 개인적으로 장재원 의원님도 나도 옛날에 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었고 나도 국민의힘에 친한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만나주는 건 진짜 아니잖아. 안 만나주는 거. 그 시그널 주는 거잖아. 대통령 쪽을 미는 사람들은 한동훈 밀지 마. 이거로 보이니까 그쵸. 이제 그 좀 그런 최소한의 구태는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런 구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래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당의 주인이고 주인인 분들 많고 당원들 워낙 많으시니까 그 주인의 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서 국민들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어느 쪽이든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될 수 있고 누구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이게 초반에 이렇게 격화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어쨌든 지금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선을 넘고 수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무엇도 어떠한 시도도 당원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께서 걱정되시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토론해주시고 해주셔야 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무엇도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